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이 총대면 총선 총수담아 총총총 시간입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총총총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여름이 됐어요. 가뿐 여. 왜 이렇게 된 거죠? 전문가께서 한 말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이제 강한 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건데. 강한 볕 그런 거 싫어요. 아, 너무 따가워요. 네, 맞아요. 자외선 조심하셔야 그러니까요. 돼요. 제가 인도에서 한 2년 살다 왔는데 따가운 볕은 몸에 좋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날씨 언니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내일은 좀 더위가 좀 덜하다고 해요. 오늘 밤부터 좀 하늘이 흐려져서. 방송국 안 오는 날 흐리면 뭐 합니까? 오는 날 흐려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 날씨도 바쁘게 전해주시고 뭐 이런 막 덥고 이러면 커피숍 이런 데 가지 않으세요? 네네. 저 많이 가요. 또 요새는 시원한 걸 좀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좀 커피도 먹고 할 것도 하고 뭐 할 거라고 해봐야 첨삭이겠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카페에 가면 그쵸. 옆에 막 친구들이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듣고 있던데요. 특히 이제 평일 저녁에 누가 봐도 세상 직장인인데 인강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풀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가슴하시는 분들, 무슨 금융권 준비한다거나 공무원 준비하겠다는 분들 많이들 보게 되죠. 인강을 좀 자주 보시나요? 실제로? 보실 일이 별로 없었죠? 네, 저는 인강을 수능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수능을 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인터넷 강의라는 게 거의 태동했을 때 저도 인강을 들었던 거의 1세대에 가까운 이런 나이가 밝혀지는 것 같아요. 인강 1세대. 인강 원 오브 원의 1세대인데 저는 그때 GVA 전자칠판 강의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안 나오고요. 강사의 음성은 나오는데 전자칠판으로 그냥 희미한 글씨가 이렇게 나오면서 교재로 봤던 그런 기억이 나고 금액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게 기억이 나요. 확실히 뭐 어디 그럼 모르세요? GVA? GVA가 뭐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저 처음 들어봐요. 그럼 학교에서 발표는 뭘로 발표하셨어요? 다 수업 때? PPT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했었는데. 그 옛날에 그 OHP라고 얇은 막에 이제 그 검은색으로 쓰던 저를 되게 생경하게 쳐다보셨어요. 막 약간 실물 화상기 같은 건가요? 저희 PD님이나 작가님은 알 텐데 OHP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OHP를 알고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하나 나왔네요. 아니 근데 진짜 OHP 뭐 GVA 말씀하신 인강하고 뭔가 또 오늘 총수는 총수담아 이 7번째 인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희의 오프닝에 모든 의도가 깔려 있는 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승전결이 확실한. 그렇죠. 인강을 대표하는 브랜드 하면 교육기업인 메가스터디 그룹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스터디 그룹의 손주은 회장을 선정했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회장, 오늘의 주인공 총총총 7번째 주인공입니다. 이 손주은 회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1961년 3월 22일 생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창원군 출생으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인 주은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한때는 목회자를 꿈꿀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다양한 계기와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의 사교육의 대부인 교육그룹의 수장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삼수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군 전역 후에 방황에 못 잊어서 재학생 시절에 결혼을 하는 등 다양한 인생 굴곡이 있었습니다. 고시 준비를 하려다가도 실패한 적도 있었고요. 여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본인에게 천직이라 가까울 수 있는 과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일타 강사의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이 과외가 자리매김하면서 입소문이 나고 입시 강사가 되고 대형 스타 강사가 되고 교육회사의 회장 자리에 오르는 입시 전적의 결과들을 거두게 됩니다. 실제로 스타 강사에서 자본금 3억 원으로 2000년 7월에 메가스터디를 설립을 했습니다. 2004년에 코스닥 상장, 2005년에는 회원 100만 명을 넘겼고요. 2006년에는 중등교육 엠베시드 교육,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15년 4월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교육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메가 MD, 메가랜드, 김영 편입학원, 메가 인베스트먼트, 메가 FNS 등 1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요. 한때는 시가총액 2조를 넘는 전도 유망한 교육회사였지만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수입의 주 메인이 될 수 있는 메가스터디에서 많은 수익이 감소가 되는 터라 현재는 수천억 원대 정도로 시총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사업의 방향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메가스터디 그룹을 창립한 손주은 회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메가스터디 하면은 이제 이 집에 이렇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거나 하면은
다 알만한 그런 기업이고 손준 회장 워낙 그쵸. 유명하잖아요. 더 자세히 알고 저도 싶은데. 수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 정말요? 실제로 들었던 사람으로서 참 이걸 오늘 준비하면서 내용이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오. 예전에 학원을 다닐 때도 그렇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도 예. 이제 인터넷 강의가 곧 도래할 거니까 준비하고 많이들 결제해라 라고 말했던 게 아주 귓가에 맴맴 도는 게 기억이 나는데 오. 세월이 흘러 이렇게 참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소개를 하게 되어 참 기분이 오묘하고 또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이 총총총 7번째 인물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쌤이 적어하신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커피 파는 서울대생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커피 파는 서울대생이요. 네. 처음에 이제 오프닝은 커피로 시작한 큰 그림에 이제 그렇죠. 이어지는 건가요? 커피? 네. 네. 어쨌든 교육업계 큰 손인 이분께서 처음부터 뭐 내가 어떤 교육업에 창업을 하겠어, 열심히 해보겠어, 뭐 이렇게 네. 원대한 포부와 아주 시스테믹한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오. 우연한 계기에 단기 창업 스토리가 바로 이 커피 파는 서울대생이라는 스토리입니다. 와, 단기 창업이요? 그렇죠. 단기 오. 창업인데요. 원래는 정말로 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개신교 행사 등을 다니면서 언젠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큰 꿈을 안고 이제 다양한 교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이 느꼈던 건 나만의 존재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겠다라는 걸 돌이켜보니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본인의 청년 시절은 기독교와 관련해서 좀 지내왔던 지금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으로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아니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요. 네. 분명히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그쵸. 엔딩 스토리인데 목사 안수로 끝나야 되죠. 예. 근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육계에 큰 손이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렇게 교회 부흥회라든지 이런 거 다니시면서 예. 어느 정도 기독교에 귀의하시려는 그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교회가 너무 좀 세속화되고 있고 신앙을 박제하려는 듯한 움직임, 즉 신앙과 교회가 좀 얽혀매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환멸을 느낀다는 치기 어린 마음 때문에 교회 혹은 뭐 어떤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 수능을 3차례 치루어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 이후에는 뭐 과외를 한다거나 그냥 단순한 여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이어가지만 뭐 네. 다양한 이해관계와 개인적인 사정상 뭐 술과 지내는 일들도 많고 학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결국 고객들 뭐 여러 가지 과외를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군대를 갔다 온 뒤로도 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재학생 시절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네. 아내를 건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하루를 좀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잔고에 집에 남은 돈이 3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가 불호령처럼 떨어지면서 손준 회장이 이제 정말 급전 생업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시작이 뭔가 과외로 했을 것 같은데 또 제목이 커피 파는 그쵸. 서울대생이잖아요. 예리하십니다. 커피는 예. 잠시 뒤에 팔 예정입니다. 네. 과외는 잠시 뒤에 할 예정이고요. 네네네. 커피는 바로 팔게 됩니다. 어떻게 팔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수중에 3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네. 이걸로 어떻게 좀 사업을 단기간에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네. 실제로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아내한테 내가 오늘 하루 만에 15만 원 벌어오겠다. 80년대 후반에 15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하루 만에 그 큰 돈을 벌어오겠다라고 호기롭게 말을 하고 나왔는데 예. 막상 어떻게 벌어야 될지에 대한 게 난감했던 겁니다. 오. 실제로 외부 강연에서 이런 말을 손주은 회장은 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그 막막했던 상황에서 떠올렸던 게 바로 본인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졸업식이었다는 건데요. 네. 서울대학교가 매년 2월 26일 날 졸업식이 열리는데 그 추운 날 대운동장에서 6천 명, 석박사 포함하면 2만 명 가까이가 졸업식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많은 고객들의 수요가 있으니 여기에서 커피를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반 그냥 매장처럼 비치되어 있던 것들과 달리 기동성을 신속하게 컵과 커피포트를 들고 이동하면서 커피를 팔아서 하루 만에 많은 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파는 과정에서 본인의 후배들, 지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니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금 왜 여기서 커피를 파는 거야? 라고 뭐 약간 핀잔 아닌 핀잔, 네. 걱정까지 들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업을 해야겠다, 아이템을 찾자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연 게 아니라 네. 진짜 그냥 급전이 필요해서 어떻게든 탈취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가져온 게 커피 아이템이었네요. 그렇죠. 커피 한 잔에 500원씩 해갖고 짧은 시간 만에 완판을 다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러한 판매나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뭐 앞뒤 결을 할 뭐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네. 과감하게 시도를 했던 것이죠. 오. 문제는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시도를 해갖고 집에 이제 밤 9시에 도착을 했는데 예. 하숙집 그 사장님께서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계속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뭐하러 그렇게 서울대까지 나와서 커피를 파느냐, 과외나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속는셈 치고 과외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본격적인 교육 사업을 하게 된 계기의 어떤 방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와, 뭔가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뭐하러 커피 장사를 해, 이제 그렇죠. 과외나 해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쵸.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엄청난데요? 이러한 과외가 어쩌면은 고시 준비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보다 그에게 좀 더 찰떡같이 어울리는 교육과적인 면모가 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 컨텐츠에서 밝히기는 좀 곤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워낙 많지만 독학의 학생들, 특히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공부랑은 담을 쌓았던 사람들을 정말 하드 트레이닝에 가깝게 정말 완성형으로 만들어서 특정 명문대에 합격을 시키는 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곳들에서 불리우며 한 달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벌었던 일들이 과외를 통해서만 벌어졌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유례없던 전과목 과외를 혼자서 진행을 한 셈입니다. 이를테면 7명을 동시에 과외를 하면 하루에 한 가구씩 어머님들이 돌면서 밥을 하고요. 학생들은 6명, 7명을 한 방에 합숙을 시키듯이 트레이닝식으로 과외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방식으로 과외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뭐 어떤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일이 아니라 커피 창업으로서 우연한 계기가 됐는데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면서 어떤 유의미한 교육업의 스타트가 된 것이죠. 와, 뭔가 이게 창업과 사업 아예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나비 효과가 되면서 정말 대박이 난 것 같아요. 창업을 하게 된 계기도 다른 사업가들과는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진짜 신기한데요? 확실히 나비 효과라는 말이 손주훈 회장에게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눈앞에 내가 뭘 결을 뭐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없고 확실히 그냥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해보자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메가스터디에 대한 좀 시총이 증발되는 일들이 한동안 벌어지면서 세간에 우려가 있었던 때에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왕 하기로 한 거 제대로 시작을 해보자. 대단하게 시작을 못했었던 예전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메가스터디가 조금 위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입시 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최근의 인터뷰들을 비롯해 보더라도 이때 커피 창업이 벌어올린 나비 효과, 작지만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의지가 실제 또 다른 사업에서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 파는 서울대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짚어봐야 될 점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작은 도전이 있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창업 경험과 스타트업 투자 계기에 대한 강연 중에서 손주훈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내 경험이 인생의 어떤 놀라운 계기를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다. 작은 시작이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믿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좀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작은 시도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꼭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성공이 될 필요는 없지만 어설픈 선택일지라도 순수하게 열정을 갖고 시작한 일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또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부딪히고 도전해 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다시 한번 열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작은 것들도 좀 정성스럽게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손주훈 회장의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딴 생각이라는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딴 생각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은 기존에 있던 방법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손주훈 회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제 대중 강의를 하게 된 시점에서의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학원가에는 한동안 불문율이 입시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강사는 수학만 가르쳐야 되고 국사 강사는 국사만, 윤리 강사는 윤리만 이렇게 명확하게 한 과목을 가르치는 시스템이 사실이었는데 이 손주훈 회장이 대중 강의를 하게 된 90년대 후반부터의 수능의 흐름은 이른바 계열 간의 통합 문제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언어 지문이 사회 문제에 등장을 한다거나 국사의 어떤 이미지가 언어 영역의 비문학 지문에 등장한다거나 이렇게 통합된 이슈와 시너지의 이슈가 있었을 때 그간 전 과목을 가르쳤던 손주훈 회장의 기질이 발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사탐 네 과목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센세이셔널하게 히트를 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는 대중 강사로 자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좀 주목해 볼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분이 이제
단순히 그냥 대중 강사로만 하면 돈을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벌면 되지만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걸쳐서 와서 강의를 듣는 게 네. 고맙기도 하면서도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네. 근데 이제 단순히 본인이 몸담고 있는 게 아무래도 강남에 고액을 받는 사교육 담당자다 보니까 내가 사교육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선 근본적인 한계, 내가 좀 돈을 좀 나름 깨끗하게 벌고 싶다라는 것과 이런 교집합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네. 인터넷 강의를 생각을 하게 된 것. 이 두 가지 생각이 바로 손주은 회장만의 남다른 딴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뭔가 이제 그냥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네. 일타 강사의 스토리가 아닌가 했는데 이제 인강으로 넘어가는 스토리가 좀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이분이 전 과목을 가르쳤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네네. 실제로 네. 이 전 과목을 가르쳤다는 내용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뭐 꼭 수업을 들었던 출신의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 또래 분들도 다 입지전적하게 유명하게 알려진 스토리들이 많을 겁니다. 이를테면 앞으로의 세상은 대학을 갈 거면 뭐 인문계가 아니라 이공계를 선택해야 된다는 등 뭐 다양한 선택에서 명문대를 나와야만 꼭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놀면서도 돈 벌 수 있는 세상이 10년, 20년 뒤에 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알려졌고 현재 우리나라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2000년 여름에 서초동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이 일이 단순한 GVA 전자칠판 강의에서 영상 그리고 오늘날의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기보다는 내 사업의 방향을 어떤 생각과 방향성을 갖고 일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대목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짚어주시고 싶은 내용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CEO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그냥 내가 영리를 추구한다. 어떤 역할을 다해서 입신양명, 내 이름을 알린다 차원이라기보단 본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사업을 통해서 녹여내는 인물이라는 점,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도 인터뷰를 통해 나의 노력이 사회의 정의와 부합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사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아쉬움을 사업으로서 승화시키고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땐 손주은 회장의 이러한 고민과 시도는 그냥 뭐 편하게 놀고 즐기자는 의미의 딴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 가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뇌 덕분에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거예요? 마지막 키워드는 능력 있는 호구라고 정했는데요. 이 능력 있는 호구라는 건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90년대 초에 교통사고로 두 자녀를 잃었던 슬픔을 딛고 현재는 창업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창업과 관련한 투자를 하는 전문 재단을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능력 있는 모습. 좋은 의미의 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구가 나쁜 단어는 아니니까요.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렇게 좀 기여하는 교육 사업가의 모습이네요. 네, 결국 교육 사업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딛고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젊은 청년들에게 스타트업적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본인의 능력 내에서 소화하고 있다는 점은 귀감받아 마땅한 CEO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쌤, 혹시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저희 PD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이 말 하나 남기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불충신, 사계무실, 충실함과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에 실상이 없게 된다. 결국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CG에도 나와 있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지내오신 손주은 회장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청년 생활을 아름답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삶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고찰해가면서 나간다면 의미 있는 청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마지막 한마디 안 여쭤봤으면 서운하실 뻔했어요. 저는 상관없는데 피디님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